지난 7월에 발표된 국가적 사업인 디지털 뉴딜은 여러 부처에서 예산안을 통해서 구체화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벤처, 새싹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빠른 디지털화까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중기부는 또 골목 상권의 활성화,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할 이른바 브랜드 K의 세계화에도 나설 작정입니다. 올해도 집중하고 있던 분야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직접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내년에도 금융 지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이번 4차 추경에 포함된 새 희망 자금은 당장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빠른 지원과 미래 설계라는 두 가지 임무를 띈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을 예산안을 통해서 미리 그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룸에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나왔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추경 얘기부터 하죠. 4차 추경이 처리가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이제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지급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드리는 맞춤형 특별 지원 자금입니다. 네. 전체 예산 규모가 3조 3천억 규모고 이번 4차 추경안이 한 7조 8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엔 42% 정도를 차지하는 4차 추경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많이 소개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액 4억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금년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했을 경우에 1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특별 피해 업종의 경우에는 150만 원, 그리고 200만 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에 역점을 두는 부분이 첫째는 신속성, 두 번째는 간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신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1차적으로 우선 지급해드릴 241만 명을 먼저 선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안내 문자를 벌써 드렸고요. 이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간편성을 위해서 이분들이 별도의 서류 없이 단지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제 24시 기준으로 176만 명이 이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전액 지급이 될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행정정보의 누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저희가 추석 이후에 별도 절차를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확인해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네. 안심하시고요.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으신 데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새로운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좀 우리 시청자들께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차관님도 말씀하셨듯이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그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자금을 받는구나라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문자 받으신 분 중에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2025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내년에 아마 그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기부 예산안에도 많이 반영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약 17조 3,5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네. 금년도 본예산 대비 한 29.8% 증가했는데요.
정부 전체 예산안이 한 8.5%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이제 편성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 부분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이제 배려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중점 편성 방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해 주신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이 분야에 저희가 한 4조 원 정도를 대폭 편성을 했고요. 두 번째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이게 한 11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역점 사업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온라인 시장 입점, 이런 사업들, 그리고 제조업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과 같은 제조 공정의 스마트화, 그리고 벤처 스타트업의 비대면화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 지원이 중요하고요. 네. 10조 원 이상 이제 금융 지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 창출, 내수 확대 부분 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같은 상권 단위로 저희가 활성화해 나가는 사업도 저희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떠오르는 산업도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야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코로나19로만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감염병이 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 비대면 산업은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좀 체계를 갖춰야 될 텐데, 이 비대면 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이 내년에 이루어집니까? 예, 그 비대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통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지난 1년간, 2019년 상반기 대비 금년 상반기 실적을 비교한 건데요. 벤처기업이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1년간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한 2만 7천 명 정도 고용이 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희는 놀라운 결과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이제 고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그래도 2만 7천 명의 고용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중에서 저희가 대면 벤처기업, 비대면 벤처기업을 나누어서 봤는데요. 비대면 분야의 벤처기업은 한 9%나 고용이 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분야의 벤처기업에 비해서 3배 정도 더 높은 고용을 보였습니다. 이게 뭘 네. 보여주고 있냐면 코로나19가 한편으로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 분야의 우리 벤처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고 있다. 고용을 네. 이렇게 늘릴 만큼 큰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여기서 저희들은 이제 발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저희가 좀 최대한 집중적으로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 비대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이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이제 반영이 되었는데요. 몇 가지 저희가 지원 시책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가 저희가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라는 것을 금년부터 이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5년까지 총 6조 원 정도의 규모로 매년 1조 원씩 조성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조 원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을 하는데요. 이 펀드를 통해서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더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특히 정부가 손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줌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대면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비대면 분야의 공급 기업, 주로 벤처 스타트업 기업이 되는데요. 네. 이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금년과 내년 합쳐서 한 6,400억 원 규모로 바우처 사업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총 16만 개의 우리 수요 기업들이 비대면 공급 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대면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 분야의 공급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요를 저희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제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분야의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R&D, 마케팅 사업도 역시 병행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비대면 분야의 이 떠오르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한두 해 정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안정감 있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법적인 그런 기반 마련을 위해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도 이미 국회에서 발의가 됐고요. 저희가 금년 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자, 대외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내수도 어렵습니다만 사실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거래가 지금 메마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계획입니까?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교역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부분의 수출은 전체 수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편입니다. 특히 5월을 저점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진단 키트와 같은 K 방역 제품, 주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들이 생산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뭐 300% 이상 지금 수출이 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온라인 수출입니다. 온라인 수출은 한 95% 이상이 지금 중소기업들이 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수출은 100% 이상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수출이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비대면 분야의 수출 그리고 온라인 수출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특히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수출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좀 더 늘린다든가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좀 입점을 시켜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온라인 비대면 분야의 수출을 좀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온라인 수출에 있어서도 좀 활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살림살이 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오신 김에 내년에 우리는 돈을 이렇게 쓸 테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봐주십사 마무리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에도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사실은 많이 개선은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울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중소벤처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여전히 지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 지원 등을 통해서 경영 안정을 지원을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화, 비대면화가 급속히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벤처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 비대면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스마트화라든가 그리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그리고 비대면 벤처 스타트업 육성 시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려움도 저희가 극복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중소벤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만 이 기회를 저희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공평할 수 있지만 그거로 인한 타격이나 고통은 사실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중소상공인들 어려운 서민 경제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내년 예산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